네, 안녕하십니까.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을 진행하게 된 김효입니다. 저는 그동안 김 선생의 역사의 이야기,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와 같은 타이틀을 이용해서 제 강의와 해설 활동 등과 관련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 형태로 동영상에 담아서 거의 1000회분의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내용과 장소가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관심을 두기 어려운 전문적인 장소이거나 지루한 강의 형태의 이렇게 진행이었다 보니까 보다 여러분들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집중적인 이야기 중심으로의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2025년 설 이후에 타이틀을 바꿔서 새로 포맷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오늘날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난 해의 12월 3일 계엄 이래로 이 계엄의 헌법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장소가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앞이 되겠는데요. 바로 이 종로구 제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제동길, 제동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추억의 거리가 있는 장소이신지 궁금합니다.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제동에는 이 고모님이 살고 있었던 동네이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갔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옆길에 고모네가 사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제동이라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사촌들이 다녔던 학교가 바로 이 길 건너에 있는 제동초등학교였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이곳에 이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창덕여고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 그 옆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집안이 있었고요. 그곳에 소위 하얀 백송이 털을 잡고 있었고 지금도 우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장소로 꼽히는 이 제동 헌법재판소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읍으로서의 600년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많은 역사의 덮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는 제동과 같은 이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 제81조에 따라서 설립이 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동안 명칭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서 탄핵심판위원회, 헌법재판소, 헌법위원회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을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헌법에 기초한 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민사나 형사와 같은 우리 시민들, 국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재판의 공간이었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중요 결정을 이루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, 그래서 저 헌법재판소는 놀고 먹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 바로 이 기관이 되겠습니다. 1993년도에 이 현 위치인 제동 83번지의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이전에 온 이래로 지금까지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제동이라는 동네는 그 유래부터가 오늘날의 이 헌법재판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유관한
역사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제동은 말 그대로 나무를 태운 재를 의미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. 이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은 회동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는데요. 제동, 회동이라고 불렸었던 이유는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여러분들 북촌 지역이었죠. 이 북촌 지역은 조선시대 이래로 고관 대작들이 터를 잡은 이렇게 동네가 되었었고요. 늘 권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동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의 쿠데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로 들어보게 되면 정난이 될 텐데요. 1453년에 일어났었던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었던 계기가 되었던 이 계유정난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었던 이 쿠데타 과정에서 결국 김종서 일파를 제거하게 되고 한명회가 작성했었던 살생부에 의해서 이 북촌 일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.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피비린내를 막기 위해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이곳 자리에,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에 600년 자라고 있었던 백송 주변에 재를 뿌렸다는 이야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제동이 되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당시 권력가의 상징이었던 백송, 그 백송과 당시 최고의 권력가를 상징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김종서 일파가 흘린 피비린내를 씻어내기 위해서 재를 뿌렸다고 하는 바로 이 제동이라는 말에서부터 제골, 제동 이런 명칭이 나왔다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권력의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현재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를 나와서 여러분들 북쪽 방향으로 북촌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나게 되는데요.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동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는 걸 통해서 원래 한글 원래 동네 이름은 잿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회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고 제동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. 여기서 북촌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게 가회동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네, 이 북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동네가 한자는 바뀌더라도 그 발음은 같은 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제동이라는 곳 자체가 결국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했던 동네가 바로 이 제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옆에 개동, 원서동 이런 동네 속에서도 계속 이 일제강점기에까지도 제동정이라고 해서 동네 이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래에 들어와서도 바로 이 제동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지금까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제동이라는 것을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 제동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바로 이 백송이 되겠는데요. 백송은 우리나라의 소위 천연 소나무가 아니고요. 중국 소나무가 되겠습니다. 특이한 것은 껍질이 하얀 색깔을 띠고 있고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게 되면서 흰 색깔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장수를 의미하는 아주 상서로운 소나무로 이렇게 추앙되었고 중국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심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세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랜 세월 국초부터 중국에서 가져와 이렇게 털을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제동의 백송이었고요. 지금 헌법재판소 옆에 털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동 백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권력자가 그 털을 계속
대를 물려 차지하기보다는 결국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홍영식, 박규수, 이상재 이렇게 다양한 인물과 기관들이 이 터를 차지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의 변천과 그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오랜 세월 인간보다 수배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러한 장수하는 나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편으로 이곳에는 일찍이 왕실의 이 왕비들 출가한 옹주의 집터들이 많이 터를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그 중에 한 예가 영조의 막내딸 화길 옹주가 에게 이 사위에게 집을 지어줬었던 바로 이 능성이 궁도 그 한 예가 되는데요. 현재는 그 건물은 사라져버렸고 발굴 과정에서 집터가 나와서 결국 이 200년 영정조 시절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옆에 능성위 궁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위치적으로는 바로 이 헌법재판소 별관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켜켜이 쌓인 시대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, 또 이 덕계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이 층층이 이러한 시대의 흔적이 쌓여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많은 문화의 지층을 담고 있는 것이 서울의 역사적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안국역으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로 제동에 위치해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궁터를 통해서 영조의 7 옹주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마지막 화길 옹주의 궁궐터 등을 통해서 이 북촌 일대가 갖고 있었던 당시 왕실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영조의 이 능성 위궁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동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북촌 일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터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근대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관립 여학교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1908년에 최초의 관립 여자 중등교육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고, 그 뒤에 경성 제일공립여자고등학교, 경성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이 터에 터를 자리하고 또 옮겨가면서 결국 근대교육이 확산되는 계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자리에 있었던 창덕여고는 방이동과 정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고, 그 자리에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역사적 덕계들을 온전히 안고 있는 이 사진 속에서의 창동여고터에 자리 잡고 그곳에 그대로 잘 터를 잡아서 역사적인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 백송과 더불어 오늘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의 역사의 덕계를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제동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,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